안녕하세요. 정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장수의 비결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접했을 겁니다.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을까?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 또 어떤 습관을 버려야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겠지요. 이런 방법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장수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집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답변은 간단합니다. 화내지 말라입니다. 이제 핵심을 알게 되었으므로 급하신 분은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면 이제부터 너긋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거북이의 수명은 보통 200년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사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거북이는 채식 위주의 식단과 신진대사가 느리고 또 면역력이 높아서 오래 산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애완용으로 거북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수명이 기니까 아버지가 키웠으면 손자까지 물려주면서 키울 수 있는 것이지요. 거북이는 소낙비가 쏟아지면 도망가지 않고 머리를 몸 안으로 잠시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꾸준하게 가서 결국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느린 코끼리의 수명은 얼마일까요? 70년입니다. 반면에 빠른 말의 수명은 30년에 불과하지요. 급하지 않고 느리고 순한 동물이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빠르고 무서운 사자와 같은 맹수는 대개 10년 정도로 단명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오래 건강하게 살까요? 거북이처럼 채식하고 운동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차분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화 잘 내고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장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 아주 유능한 팀장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호주에 이민가 있고 일에만 집중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팀원이 지각을 하면 사유도 묻지 않고 큰 소리로 화부터 내는 팀장이지요. 자주 화를 내니까 팀원들이 일에 몰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팀장의 비위에 잘 맞추어서 팀장이 화내지 않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게 된 것이지요. 팀장의 비위만 맞추려고 단편적으로 일하게 되니까 진짜 일이 아니고 가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일의 성과도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화내는 팀장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지요. 대개 기업에서 11월이 되면은 다음 연도에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수립하기 전에 먼저 당해 연도의 평가와 반성을 하게 되지요. 대표이사가 그 화를 잘 내는 팀장의 실적 부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그 팀장은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팀원을 제때에 뽑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변명을 한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당신의 화내는 것 때문에 팀원들이 근무하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느냐고 얘기를 하자 아주 열받아서 집에 돌아간 것이지요. 그래서 집 앞 포장마차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혼자 기거하는 아파트에 가서 쓰러져 잤습니다. 그런데 지침 중에 머리가 깨짓듯이 아파서 119에 전화를 한 후에 문을 열어놔야 되겠다고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고 아파트 문은 열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의식이 없어서 쓰러져 버린 것이지요. 의식이 돌아와 보니까 본인은 병원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 혈관이 터져서 다행히 생명은 살렸지만 반신불수가 된 것이지요. 제가 백문항 가자마자 당부하는 첫 마디가 절대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은 저처럼 됩니다. 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기에 탄강에서 경도가 무너져 일하던 강부들이 격리에 갇히게 되었지요. 일주일 걸려서 구조를 해내었는데 5명 중에서 유일하게 1명이 사망을 했는데 누가 사망했을까요? 유일하게 시계를 가지고 있던 강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간을 보면서 우리를 언제 구할까? 아니 벌써 100시간이나 지났네 하며 도대체 밖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안달하며 화내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자 본인 자신이 긴장이 지속되어서 먹는 것도 없고 허기져서 빨리 숨지게 된 것이지요. 겨울이 춥다고 화내지 말고 겨울이 추울수록 병충해가 제거되어 농사가 잘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다가오는 새봄을 기다리는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추운 혹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겨울을 잘 견딜 수 있는 것이지요. 삶에 어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만나야 할 사람 만나지 못하다 보면은 오히려 기분이 잡치는 일이 더 많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이러한 위기의 때에 희망을 가지고 잘 이겨내는 사람이 기회를 많이 잡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희망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희망을 히브리어로 틱바라고 하는데요. 그 틱바라는 말은 밧줄도 틱바라고 합니다. 즉 희망을 가진 사람은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밧줄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지요. 위기가 극심할수록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희망의 밧줄을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관과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은 희망과 내 삶에 대한 의미를 바라보고 사는 삶은 참 생명에 이르는 길이지요. 일체유심조라는 말 잘 알고 계시지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의미이지요. 새에 녹이 쓰는 것은 녹은 새에서 발생하는 것이지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서 생기는 마음의 녹 때문인 것이지요. 내가 화내며 흥분할 때 화내는 그 실체를 내 생각과 이렇게 분리시켜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화낸 그 실체는 지금 내가 화낸다고 그게 바뀌지 않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거꾸로 감사하면서 화내지 않고 꾸준히 즐기게 희망을 가지고 가는 그것이야말로 거북이처럼 장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틱바, 희망의 밧줄을 가지고 성급하면서 벗어나서 오래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해봅시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잘 알려서 함께 손잡고 행복의 길로 가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